안녕하세요. 2월 10일 이번에는 뭘 갖고 얘기할까 하다가 네이버가 실적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챗 GPT 관련해서 인공지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게 실적을 딱 보게 되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주요 사업인 서치 플랫폼이나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모두 성장을 했는데 비용 통제에 실패를 해서 오히려 단기 수익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226억이니까 이건 완전히 충격이죠. 거의 작년에 순이익의 반토막이 나버린 거니까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2023년은 더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죠. 올해는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소비도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이 네이버는 그냥 소비에 의존해서 발전하는 소비 의존형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가 위축되면 전체적으로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개발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그렇고 파트너에 대한 지불하는 것도 그렇고 전년 비교해서 다 나빠졌습니다. 비용이 더 들었다는 소리죠. 이게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도 좀 제대로 통제를 못한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각 부분별로 서치 플랫폼, 쉽게 말해서 검색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은 이태원 참사의 영향도 있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이 광고주들이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선방한 거죠. 이 커머스 광고 쪽도 상업 광고 쪽도 똑같이 광고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올해는 이 광고비 자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 상반기 실적은 작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요.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콘텐츠를 더 많이 양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 콘텐츠를 확보를 하고 또 해외에도 국내 콘텐츠를 소개하는 마케팅 비용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물론 한번 고객을 잡아놓으면 이 고객으로부터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좋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 쪽은 지금 한참 R&D 쪽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테스트 베드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아직 크진 않죠. 그리고 핀테크 쪽은 네이버가 아주 의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이게 카카오와 경쟁도 치열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사업 성장이랄까요? 성장은 빠를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 기대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작년 2022년 온기 실적으로 볼 때 적정 주가는 27만 원 정도로 평가는 되지만 향후 그러니까 2023년 올해 실적이 이 소비 시장이 위축되면서 광고 수익이 그러니까 주력 사업인 광고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27만 원을 한번 찍어줄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게 작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해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오버슈팅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 할지라도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나쁘면 아마 작년 실적의 주가를 찍지도 못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결국은 향후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다고 생각해야만 투자자들이 지금 선취매를 합니다. 주가를. 주식을. 그래야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근데 작년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나쁠 거라고 생각된다면 사람들은 올해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참 이 대응하기 어려운 때가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이 네이버는 회사 자체는 참 좋고 실적도 꽤 괜찮고 그리고 이 온라인 시장에서 갖고 있는 마켓 쉐어도 굉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와 함께 이 독과점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독과점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이 독과점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일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아까 앞에 봤던 그 파트너에 대한 그 지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만큼 매출 외형이 늘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수익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클라우드도 그렇고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 투자비가 많이 늘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작년 올해까지도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주가도 그러한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죠. 1월 달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론다에서 네카오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덜 오른 종목들이었죠. 왜?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는 소비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게 예상된다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그 넷 GTO GPT 바람이 불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지만 말 그대로 투자만 되고 있지 그게 수익을 못 내고 있고 오히려 그 구글이나 그 미국 마이크로 오픈 AI 쪽에 이런 인공지능이 더 우리보다 네이버가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이야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어하고 한국어라는 그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이쪽 그 미국에 있는 그런 온라인 업체들이 우리 한국에 직접 들어와서 그 우리 한국인들에게 시장을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이 가지만 인공지능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다르죠. 그러면 이런 언어의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네이버에게는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독과점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감안해 보시면서 네이버가 어떻게 과연 거기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이버의 과거 그 높았던 주가가 다시 한번 시전될 수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비관적이죠. 네. 왜냐면 이 구글이나 이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이런 넷 GPT나 이런 챗 GPT나 이런 그 인공지능이 훨씬 더 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투자하고 있는 것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 외국에서 직접 자신들이 그 챗 GPT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기술적 격차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경쟁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죠. 기회도 많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